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다 보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좋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얘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에 대한 타점을 놓쳐가지고 약간 비싸게 매수하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식을 볼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주식이 결국은 상승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면 급등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슈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아니면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실적에 대한 이슈겠죠. 자,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실적표를 제가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먼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예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네모칸 구간도 보시면은 어때요? 이 영업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에 맞춰서 반영을 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주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그냥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대신에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완성형 회사예요. 발전 관련된. 그쵸?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도 29조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왜 올라갈까요, 지금 주가가? 당연히 SMR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저는 솔직히 체코 원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미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헐값으로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코 원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였고, 그래서 작년부터도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촬영을 해오면서 얘기를 드렸던 건,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SMR 관련이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체코 원전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네모칸 구간이죠. 이제 뭔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작년에는 또 두산 로보틱스하고 뭔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회사 자체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고 SMR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현재 SMR이요, 주주 여러분들, 뭔가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미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냥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부분은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SMR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지금의 주가 상황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건 없다. 그러면 주주분들, 이왕 그래도 매매하시는 걸 싸게 물량을 잡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두산에너빌리티를 28,8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실려주지 않으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가 28,850원일 때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매물대 차트를 잠깐 키겠습니다. 그리고 28,850원의 구간을 제가 여기 핑크색 라인으로 표시를 할게요. 딱 이 핑크색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제가 더 정확하게 28,850원이 여기 라인이었어요. 자, 요 해당하는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안 실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약간 재미없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요 해당하는 가격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우상향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이 노란색의 화살표가 나온 거는 중요한 가격의 매물대에서 돌파의 흐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6월 4일 날에 노란색 화살표가 떴는데, 이 부분 역시 정고점에 해당하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이럴 때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매도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뭐예요? 지금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세요. 대신에 파란색의 화살표가 언제 뜨겠어요? 중요한 가격의 매물대를 지켜주지 못할 때.
근데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는 대략적으로는 한 45,000원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요 45,000원의 매물대를 좀 지켜주면 계속적으로 편하게 가져가세요. 근데 얘가 고가권에서 올라가다가 파란색의 화살표가 뜹니다. 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이탈한다 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신호가 나오면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두산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눌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눌림에서 매수하자라고 한 번 더 언지를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세요. 이 말밖에 제가 강조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흐름이 좋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주분들 항상 이렇게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 종목도 파동을 그리고 급등주도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최종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제가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5월 한 달 동안에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거의 다 또 매도에 대해서 지금 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수급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바꿔가지고 올 한 해 동안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800만 주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700만 주고요. 얘네들의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만약에 팔아먹어서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매도하는 건 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최근에도 두산에너비티 보세요. 5월 19일 날에도 외국인들 150만 주. 그 다음에 5월 20일에도 100만 주. 그 다음에 5월 30일에도 200만 주. 근데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솔직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제가 지금 주봉상의 그림인데 넓게 펼치잖아요.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위에 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편하게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가 한 번 눌림목을 줄 거예요. 이 눌림목을 줄 때 싸게 살려고 하셨던 분들은 저는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없지만 제가 눌림목의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매도에 대한 사인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주주분들한테 매도합시다라고 한 번 더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